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당신의 부자 시각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 저 투기꾼들, 저 새끼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부정하는 거죠. 그럼 당신은 부동산 투자를 부정으로 생각하십니까? 긍정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세상을 살려면 부동산 재테크를 해야 돼. 긍정적이냐? 재테크한 놈들은 다 죽여야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부자 되는 꿈을 꿔보신 적 있나요? 자, 마음만 있지 실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무형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셨습니까?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입지, 아 어느 입지가 좋다. 강남의 집값이 오르고 똑같은 건축비인데도 어디 입지가 좋고 부산 해운대가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입지에 대한 권리금에 대해서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냐는 거죠. 무형의 자산을 느껴본 적이 있는 거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시각일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각은 어디에 있나요? 두 번째인데, 원인을 해석하는 지혜와 지식을 길러야 됩니다. 자, 부동산은 각 개별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방, 울릉도, 제주도, 아파트, 초가집, 근린상가 다 틀립니다. 그런 개별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통일로서 공공주택으로서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개별성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냐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빈부격차가 있는 건 현실인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빈부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냐고요. 인정 못한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대로 인해서 결국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집이 오르면 다른 집도 상승하고 내 집이 내려가면 다른 집도 내려간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본인의 소득 대비 재테크 실력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자기는 소득이나 실력은 안 되는데 자기 실력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 못하고 남을 욕하는 경우죠. 예. 그리고 본인이 자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남 탓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인정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트렌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자, 도시가 계속 압축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계속 압축되고 있어요. 지방의 중심도시, 중소도시의 중심도시, 광역시의 중심도시, 수도권의 중심도시, 이렇게 압축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냐는 거죠. 그러면 지역별로 고점과 저점에 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느껴본 적 있냐? 그 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아파트 시장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규제를 좀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 논란에서 교통과 일조권의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주변으로 문제가 되겠다. 일조권까지. 그런 거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주요 수요 시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아파트 시장 아닌 것은 앞으로 방석 게임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주택 상가 같은 거는 토지 넓은 사람이 이거다. 토지 넓은 게 최고다. 그래서 방석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주택자와 임대차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트렌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과 양극화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느냐. 좀 아까도 유동자금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양극화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부동산의 가치는 남이 한다는 것이다. 아니, 내 집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도 남이 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집이 내 집이 아니야. 내 집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재테크의 부동산 원인으로 해석하는 지혜와 지식을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 공부도 안 하고 지혜도 쌓지도 않고 지식도 쌓지도 않으면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규제와 규제 완화, 금리보다 경제 기조의 변화를 아십니까? 규제 변화, 규제 완화, 금리, 경제, 유동자금 이런 것들을 기조가 변화하는 것을 아시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금매나 경매로 가지고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부동산 문화의 변혁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동산의 문화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부동산 정보를 더 공유하고 그룹별로 지식을 쌓고 그룹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라든지 현장의 실습이라든지 통해서 집단적으로 모이고 있다. 그 집단에 껴있지 못할 경우에는 소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산업의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SNS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자, 중개업뿐만 아니라 관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 매매업, 자문업, 정보 제공업, 분양 대행업 등들을 더 법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신종법정 부동산 업종이 생기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하나로 부동산 가격을 전부 다 알 수 있다. 정보를 캐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한 우리가 4차 산업의 부동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의 19 부동산 시장 전망인데 초양극화가 될 것이다. 자, 같은 수익형에서도 변화가 있다. 자영업 같은 수익형인데도 상가는 어렵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주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틀리다는 겁니다. 자, 상가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좀 어렵고 오피스텔은 주거 쪽으로 가고 있다. 습세권, 엿세권, 전원주택, 아파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토착화, 재택근무와 테이프 데이터를 봤을 때 정보적인 클라우드를 경험하고 있다. 자, 결국 산업계의 변화, 재택근무를 경험해 본 사람이 기업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변화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주택에 대한 이미지 강조가 되고 있어서 인테리어의 변화, 공간 변화들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다. 재택근무로 인해서 직주거리가 부동산 거리가 지금 틀려지고 있다. 1시간 거리 정도 되는 거를 직주거리라고 보기도 하는데 1시간 이상 넘어가 버리면 직주거리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1시간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40분이 걸리더라도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건 직주거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40분 걸리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뭐냐면 차가 계속 밀려 있거나 그래서 40분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지하철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 자기 차로만 움직이게 될 때 이럴 때들은 좀 직주거리하고 거리가 멀다. 시간만 따지는 게 아니라 비용도 직주거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통이 좋은 집, 직주거리가 좋은 집, 그것도 시간만 따지는 게 아니라 비용도 같이 따지고 있다. 쾌적한 집, 넓은 집 등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자, 화폐 가치의 폭락, 자산 시장의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더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고요. 자, 코로나 이후에 하락과 상승에 대한 그 비교를 해보면, 자, 비대면과 비대면 아닌 것이 더 복잡해지고요. 자, 결론은 뭐냐면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얼마든지 예상 못한 상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책 시장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 정책 때문에 지금 그 비중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 수도권을 한 뭉텅이로 봤을 때, 옛날에 1신도시, 2시도시에 생기고 나서 가격이 보합 내지 약간 하락이 있던 것처럼 역시나 제3신도시가 완성된 후에는 좀 가격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1억 미만의 주택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취등록세에서 1억짜리 미만 주택은 100채를 사든 50채를 사든 간에 취등록세가 1%입니다. 그래서 1억짜리 미만들을 가서 계속 투자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지가 좀 큰 것들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중소도시도 중심도시들은 계속해서 1억짜리 미만이라든지 저가주택의 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상승 여지도 우리가 풍선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여러분 보시면 조정지역이 인구 대비 70%고요. 비조정지역이 30%입니다. 그러면 그 30%도 언제든지 물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조정지역이 되겠죠. 근데 조정지역 되기 전에 또 서울로 다시 또 복구할 수 있는데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떤 정도의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다. 여러분 유동자금이 2배, 3배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5배, 6배 뛰는 건 힘듭니다. 그 유동자금이 2배면, 3배면 2배, 3배는 뛸 수 있어도 유동자금이 대세라고 해서 2배, 3배가 유동자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5배, 6배는 뛰지는 않습니다. 그게 뛰었을 때는 어떻게 버블이죠. 그래서 버블까지 가는데도 사실상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자, 경기 악화에 따른 경매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입주와 공시가격의 변동으로 투자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재테크의 기본 수칙인데 여러분 투자, 투기, 도박, 저축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저축은 현재에서는 화폐 가치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요. 도박은 운에 따르는 거고, 그다음에 투기는 지나치게 높은 위험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 상투를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릎이 어디고 어깨가 어딥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릎과 어깨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닥에서 약간 올라올 때가 바닥에서 약간 올라올 때가 무릎이고요. 그 다음에 자, 고가에서 약간 내려올 때가 어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바닥을 치고 약간 올라왔을 때가 무릎이잖아요. 그리고 고가를 치고 약간 내려왔을 때가 어깨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된다. 근데 그게 언제냐는 것은 바닥에서 약간 올랐을 때 위에서 약간 내려왔을 때가 어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테크의 필요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한 것은 생애 주기가 늘어나고 있고 주택의 투자 계획을 모색할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의 세계가 있고 고령사회가 되기 때문에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이외의 다양한 투자 기획을 모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2040년 주택의 전망, 부동산 가격 하락, 부동산 투자 매력이 저하됐다. 그러면 2030년, 2040년까지 그때까지만 부동산이지 그때부터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제가 미래를 간 것 같은데 뭐 크게 보고 그 안에
좀 미시적으로 보는 것도 좋겠죠. 지금의 2000년도 고령사회 향후 전망들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수명이 계속 늘고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고 재테크 많이 해야 안 하면 뒤처진다. 그래서 노후 생각해서라도 재테크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재테크 시키면 남들보다 먼저 틈새 시장을 공격하라. 위기에 강하게 맞서라. 저축은 미덕일 뿐이다. 시간이 부자를 만드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부동산에는 늘 관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안목과 시야를 높여라라는 것입니다. 경계 흐름을 읽고 한 발 앞서 투자하라. 섣부른 투자, 금물, 투자 내공을 쌓아라. 투자는 수학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역발상 투자의 달인 존 템플턴이 얘기한 것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1등 공신은 인문학적 자세이다. 인격부터 되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들어주시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틈틈이 좀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한 것은 미시적을 본 게 아니라 거시적인 매크로하게 부동산 가격 원인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 변동은 생기고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인구적인 측면, 그 다음에 가장 큰 유동성, 그 다음에 심리성, 문화성에서 가격 변동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고요. 지역별로 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의 판단으로 나는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나는 요번에 유동자금이 나는 너무 많다. 그럼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있어. 그러면 야 니네들은 집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또 자기 자신은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주택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빌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자, 유동자원과 모든 것을 대세적인 것을 흘러가고 내 부동산 가격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 남들이 결정한다는 거, 그리고 재테크는 반드시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매크로하게 여러분 부동산 가격 변동 원인을 좀 파악을 해서 2021년뿐만 아니라 22년, 23년에도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동자금이 대사라는 거, 그리고 유동자금이 2배, 3배 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5배, 6배, 7배는 뛰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